디지몬 어드벤처의 마지막 이야기에 이어 파워 디지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혹시 디지몬 어드벤처의 마지막 이야기도 궁금하신 분은 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파워 디지몬, 디지몬 어드벤처의 엄청난 인기에 바로 제작이 결정된 후속작이죠. 전작의 인기 덕분에 디지몬 시리즈의 인기가 가장 높을 때 방영되면서 게임이나 드라마 CD 등 수많은 미디어 믹스가 나왔지만 그와 동시에 항상 전작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던 작품입니다. 비교 대상이 하필 디지몬 어드벤처라 그에 따라 비판도 많이 받았고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지만 아무튼 시청률로 보나 수익으로 보나 성공적으로 마친 작품입니다. 저도 디지몬 어드벤처보다는 파워 디지몬을 더 좋아하기도 했고요. 아구몬보다 V몬이 더 멋있다는 심플한 이유였지만 하지만 최고의 인기를 달렸을 때 방영한 만큼 최고의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파워 디지몬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났는지, 최고의 논란거리란 과연 무엇인지 지금 시작하죠. 파워 디지몬의 마지막 이야기를 알려드리기 전에 스토리 빌드업이 좀 필요할 것 같군요. 파워 디지몬은 디지몬 어드벤처 이후 3년이 지났다고 언급하면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어둠의 사천왕과 아포카리몬을 쓰러뜨리고 영원히 평화로울 줄만 알았던 디지털 월드에 다시 악이 등장하죠. 테일이와 아구몬이 이를 막아보자 하지만 디지털 월드 곳곳에 세워진 어둠의 탑의 힘에 의해 아구몬은 진화할 수 없는 상태인지라 어찌할 방법이 없었죠. 자, 이제 스킵 좀 해보죠. 이것도 아실 테고 이것도... 이 에피소드는 정말 유명하죠. 당시 아이들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도 충격을 받았던 스토리입니다. 드라곤몬의 바다 혹은 어둠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잘 정리된 영상들이 이미 많이 있지만 저도 부가 설명하고 싶은 게 좀 있으므로 아마 언젠가는 이에 관련된 영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파워 디지몬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 인정하는 디지몬 시리즈의 최고의 빌런, 아니 단순히 빌런이란 말로는 부족한 또 하나의 주연 캐릭터죠. 이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이번 영상의 주제와는 좀 벗어나니 다음을 기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존재에 의해 고뇌에 빠져있던 블랙 워그레이몬은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강자와 싸우는 것이라 정하고 청룡몬과 싸우기 위해 미친듯이 홀리스톤을 파괴합니다. 홀리스톤을 다 파괴하면 청룡몬이 나타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지막 홀리스톤을 파괴하기 직전에 나타난 청룡몬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의는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는 홀리스톤을 파괴하는 것을 멈추고 어딘가로 떠납니다. 이제 디지털 월드에는 디지몬 카이조도 블랙 워그레이몬도 없습니다. 아라크네몬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라크네몬과 미라몬은 이미 조그레스 진화 디지몬 세체를 보유한 아이들에게는 적이 되지 않았죠. 현실 세계로 돌아온 아이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어느 날 현실 세계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어둠의 탑. 어둠의 탑은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으며 그와 동시에 디지몬들도 현실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디지몬들은 그저 본인들도 갑자기 현실 세계에 오게 되어 흥분하여 날뛰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선택받은 아이들은 그 디지몬들을 전부 디지털 월드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유례없던 전 세계의 패닉 상태에 이를 돕기 위해 흰수염 도사가 현실 세계로 건너와 청룡몬에게 받은 힘을 선택받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힘으로 파일 드라몬은 황제 드라몬으로 진화하였고 선택받은 아이들은 황제 드라몬의 힘으로 전 세계를 돌며 디지몬들을 디지털 월드로 돌려보내고 어둠의 탑을 없애는데도 성공하지만 정작 어둠의 탑을 만들고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장본인인 아라크네몬과 미라몬은 발견할 수 없어서 마냥 개운하진 않습니다. 바로 다음날 현실 세계에 다시 디지몬이 나타나고 이를 막기 위해 선택받은 아이들이 움직였지만 그들과 싸우는 중 이들은 여태까지의 디지몬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죠. 이 디지몬들은 아라크네몬의 동료도 아니었고 갑작스럽게 현실 세계로 오게 되어 당황하고 있는 디지몬들도 아닌 제3의 세력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황제 드라몬으로 진화하여 상대해보지만 스컬 사탄몬의 공격 한 번에 바로 기능이 정지되어 버리죠. 설상가상으로 아구몬이나 다른 디지몬들은 현실 세계에 너무 오래 있던 탓에 힘이 소진되어 싸울 수가 없게 되어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모두 황제 드라몬에게 전합니다. 동료 디지몬의 힘을 받은 데다가 사내와 정우의 외침에 눈을 뜬 황제 드라몬은 각성하여 황제 드라몬 파이터 모드로 변하게 되죠. 그 강력한 힘으로 가볍게 스컬 사탄몬을 무찌릅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나타나는 수수께끼의 디지몬. 이 디지몬은 마왕몬으로 이날 나타난 디지몬들은 전부 마왕몬의 수하였던 것입니다. 마왕몬은 정우 안에 있는 어둠의 씨앗이 필요하다며 자신감 있게 가자고 하죠. 이 어둠의 씨앗은 정우를 디지몬 카이조로 변하게 만든 것으로 2년 전 정우가 디지털 월드를 처음 여행할 때 심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육체적으로나 지능적으로나 뛰어나게 만들지만 그와 동시에 악한 마음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이때 아라크네몬이 끼어들며 자신들도 어둠의 씨앗이 필요하다며 정우는 자신들이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따라오지 않으면 본인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해치겠다며 정우를 협박까지 하면서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정우는 아라크네 몬을 따라가고 이제 아이들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이 아이들은 납치나 유기된 것이 아닌 어둠의 씨앗을 받아 천재가 되기 위해 스스로 따라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우는 아라크네 몬과 미라몬의 주인 마일도를 만나게 됩니다. 마일도는 정우를 디지몬 카이조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마일도의 목적은 정우를 납치하여 정우 안에 있는 어둠의 씨앗을 복제하고 아이들에게 심는 것이었죠. 결국 마일도의 계획은 성공하고 한 발 늦긴 했지만 사내와 다른 아이들이 정우를 구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왕몬도 모습을 드러내며 선택받은 아이들, 마일도, 마왕몬 이렇게 3파전이 시작하진 않고 마왕몬과 선택받은 아이들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마왕몬은 너무 강했습니다. 무려 황제 드라몬의 힘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었고 게다가 스스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월드를 잇는 차원의 문을 열 수도 있었죠. 이 강력한 마왕몬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아이들은 어둠의 바다를 떠올립니다. 마왕몬을 어둠의 바다로 보내버려 사실상 봉인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죠. 참고로 어둠의 바다는 디지털 월드가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세계입니다. 마침 정우는 스스로 어둠의 바다로 가는 문을 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작전은 성공하게 되죠. 이를 지켜만 보고 있던 마일도는 암흑의 씨앗을 뿌리는데 성공했으니 자신의 목적은 달성했다는 듯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암흑의 씨앗이 꽃피게 된 아이가 한 명 나타나게 되었고 마일도는 그곳에 암흑의 힘을 흡수하죠. 힘을 흡수하여 심상치 않는 기운을 내뿜는 마일도 앞에 블랙 워그레이몬이 등장합니다. 블랙 워그레이몬과 이제아의 할아버지의 설득에 마일도는 거의 넘어가는 듯 했으나 마일도 안에 있던 수수께끼의 존재가 깨어나면서 제아의 할아버지를 공격했고 이를 몸으로 막아선 블랙 워그레이몬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직감한 블랙 워그레이몬은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디지털 월드와 현실 세계를 잇는 게이트를 봉인하고 소멸합니다. 며칠 뒤 마일도 일행은 나머지 모든 아이들에게 심어둔 암흑의 꽃의 힘을 흡수하고자 다시 나타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타난 선택받은 아이들과 대치합니다. 여기서 마일도가 자신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의 목적은 단순히 디지털 월드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아이들과는 달리 어른이 되어버린 그는 디지털 월드로 갈 수 없었고 이를 위해 암흑의 씨앗을 심어둔 것이라며 자신의 목적을 밝히죠. 선택받은 아이들은 블랙 워그레이몬이 게이트를 닫았기에 마일도가 디지털 월드로 갈 수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어째서인지 게이트는 열렸고 마일도는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게이트가 완전히 닫히기 전 사내와 아이들은 이를 급하게 따라 들어가죠. 하지만 이들이 도착한 곳은 디지털 월드가 아니었습니다. 블랙 워그레이몬이 디지털 월드로 가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게이트는 열렸지만 엉뚱한 곳에 도착한 것이죠. 디지털 월드에 가고 싶다는 꿈을 이루지 못해 절망하는 마일도 앞에 무언가 나타납니다. 이 기묘한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정체를 모르는 가운데 테일몬만이 눈치를 채는데 그 정체는 바로 묘티스몬이었습니다. 묘티스몬은 3년 전 워그레이몬과 메탈가루몬에게 패배했지만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고 데이터의 잔재가 남아 현실 세계를 돌고 있었죠. 그때 마침 디지털 월드로 갈 수 없어 절망하고 있던 마일도에게 잠복하여 힘을 축적해왔던 것입니다. 즉 마일도는 무의식 중에 묘티스몬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파워 디지몬 스토리의 마지막 보스이자 모든 일의 원흉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여태까지 모아두었던 힘과 어둠의 꽃의 힘을 흡수함으로써 막대한 힘을 손에 놓고 묘티스 네오몬으로 변신합니다. 앞으로의 내 이름은 묘티스 네오몬이야. 자신의 부하마저 죽이는 잔혹함을 보여준 묘티스 네오몬은 선택받은 아이들을 공포로 몰아넣기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사내만큼은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기운을 복돋아주고자 했지만 묘티스 네오몬의 잔혹함에 절망한 아이들은 쉽게 깨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서라도 싸우겠다는 엑스브이몬과 함께 사내는 묘티스 네오몬과 맞섭니다. 하지만 고작 성숙기에 불과한 엑스브이몬이 아무리 분투한다고 한들 잠깐만 나 이거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묘티스 네오몬의 공격으로 선택받은 아이들은 환상 속에 갇히게 되는데 이 행복한 환상 속에서 아이들은 쉽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곧 이것이 현실이 아님을 깨달았고 유일하게 환상 속에 갇히지 않은 사내와 브이몬이 구하러 와 환상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지금 이들이 있는 이 세계는 강한 마음이 힘이 되어 나타나는 신기한 세계로 사내의 강한 마음에 반응하여 엑스브이몬, 화염드라몬, 번개드라몬을 전부 불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깨달은 다른 아이들이 용기를 얻고 묘티스 네오몬과 맞서게 되죠. 말 그대로 다른 모든 디지몬들이 등장하여 묘티스 네오몬과 맞서게 되는데 수도 워낙 많고 디지몬 하나하나가 마음의 힘으로 강해져 있는 상태라 묘티스 네오몬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20마리가 넘는 디지몬들의 맹공에 묘티스 네오몬은 패배 직전까지 갑니다. 하지만 디지몬들의 공격이 너무 강력했던 탓에 이 세계의 차원의 균열이 생기며 묘티스 네오몬은 다른 세계로 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은 디지털 월드였죠. 싸움의 무대가 디지털 월드로 바뀌고 더 이상 마음의 힘에 의존할 수 없게 되자
묘티스 네오몬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어둠의 힘을 사용하여 강력해진 묘티스 네오몬은 현실 세계를 어둠으로 물들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디지몬들을 상대하는 압도적인 힘을 보이죠. 그때 현실 세계에서는 테일이와 다른 선택받은 아이들이 디지털 월드로 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현실 세계와 디지털 월드의 문을 열 수 있는 건 D3를 가진 사내와 다른 아이들 뿐이었는데 이들이 전부 없으니 도와주러 갈 수도 없이 답을 찾고 있는 중이었죠. 하지만 이때 전 세계의 선택받은 아이들 모두의 디지바이스의 힘으로 디지털 월드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전 세계의 선택받은 아이들이 디지털 월드에 도착하고 디지바이스의 빛으로 묘티스 네오몬의 힘을 약화시켰지만 이는 다른 아이들, 즉 선택받지 못하고 어둠의 씨앗을 받아들였던 아이들의 질투와 시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기들은 쓸모없다며 자책했죠. 이 아이들의 절망을 먹은 묘티스 네오몬이 다시 강해지나 싶었으나 최사내가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합니다. 선택받은 아이들이라고 해도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아이들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 마음의 힘을 믿으라며 격려하죠.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말하며 희망을 가지게 되자 묘티스 네오몬은 디지바이스의 빛을 버티지 못하고 육체가 소멸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황제 드라몬이 최후의 일격을 날림으로써 묘티스 네오몬은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소멸됩니다. 제 아는 마일도에 디지털 월드로 가보고 싶다는 꿈을 이뤄주기 위해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이미 마일도는 힘이 다 빠져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고 그는 어차피 죽을 몸이라며 눈앞에 있음에도 디지털 월드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세계에 있는 채로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디지털 월드를 복구하고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파워 디지몬 스토리의 모든 원흉이자 라스트 보스인 묘티스 네오몬을 쓰러뜨리고 파워 디지몬 이야기는 차라리 그렇게 끝이 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이후에 진짜 마지막 장면이 있죠. 모두가 아시는 장면이지만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미루도록 하죠. 묘티스 네오몬은 쓰러졌지만 파워 디지몬의 이야기가 이걸로 완전히 끝은 아닙니다. 파워 디지몬이 끝나고 나온 극장판인 디아블로몬의 역습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간지의 최고점인 황제 드라몬 팔라딘 모드가 등장하는 명장면이 있는 극장판이지만 의외로 파워 디지몬보다 디지몬 어드벤처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악평을 듣기도 합니다. 재미 자체도 우리들의 워게임보다는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아무튼 파워 디지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죠. 파워 디지몬은 뭐랄까 꽤나 안타까운 작품입니다. 비유하자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건 좋은데 부모의 후광이 너무 눈부셔서 항상 비교당하는 자식과 같다고 할까요? 꽤나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으로 누군가에게는 디지몬 시리즈 최고의 작품이고 누군가는 최악이었단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지금은 위대한 후속작들 덕분에 재평가에 재평가를 거듭해 그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꽤나 안티가 있었던 작품이죠.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디지몬 어드벤처의 후속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흥하지 못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그와 동시에 디지몬 어드벤처의 후속작이 아니었다면 그리 안티가 많을 이유가 없는 꽤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워 디지몬의 안티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파워 디지몬의 처음과 끝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둘 다 디지몬 어드벤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일단 파워 디지몬의 초반부를 보면 제일 큰 문제였던 것은 주인공인 최사내입니다. 사내는 이 작품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 초반에는 바보 취급당하는 게 일상인 캐릭터죠. 과하게 무모하다고도 까이고 무식하다고도 까입니다. 당연히 전작의 주인공인 테일이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테일이 역시 작품 초반에는 무모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지적인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결코 무식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신테일이라는 캐릭터에서 얼마 없는 지식을 다 빼고 쓸데없는 용기만을 과하게 증폭시킨 캐릭터가 되어버려 초반에는 민폐 캐릭터 역할을 하는 데다가 기존의 인기 캐릭터였던 매튜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으로 안티가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내는 나리를 짝사랑하는 캐릭터였습니다. 디지몬 어드벤처를 재밌게 본 기존의 팬들에게 리키와 나리의 커플링은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동생 포지션이었고 나이도 같은 데다가 서로 문장이 빛과 희망이라는 꽤나 어울리는 컨셉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대하던 후속작이 시작되자 웬 처음 보는 뜬금없는 놈이 나타나서 나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애 활동을 하고 있으니 뭐임? 저 새끼 뭐임? 저 새끼 뭔데 우리 나리한테 집적되는 거임? 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응? 잠깐만. 태닝은 이미 되어 있고 피어싱에 금발. 오, 됐다. 금발 피어싱 태닝. 스토리 후반부, 아니 중반부만 가도 사내가 멋있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이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힌 이 캐릭터의 위상을 높이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파워 디지몬의 진짜 마지막 장면을 봐야겠죠. 25년이 지났다고 언급하며 시작되는 이 장면은 불과 5분 정도의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파워 디지몬 악평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몬 어드벤처의 차기작이 나올 때마다 팬들이 기대와 동시에 가슴을 졸이는 이유이긴 합니다. 불과 5분 정도인 이 장면에서 매튜와 소라가 결혼하는 것이 결정되어 테일이와의 커플링이 완전히 깨졌고 나리는 사내도 리키랑도 연결되지 않으면서 리키와 나리 혹은 사내와 나리를 응원하던 양쪽에게 공평하게 엿을 날렸죠. 서정우와 홍혜지의 결혼도 꽤나 뜬금없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앞에 두 개의 건에 비해 임팩트가 약했기 때문에 그대로 묻혔습니다.
게다가 하모니카를 불고 밴드를 하던 매튜가 갑자기 우주비행사가 되는 등 아이들의 장래의 모습이 꽤 논란이 되었죠. 이처럼 파워 디지몬의 안티는 거의 스토리 초반부와 중반부에 생겨났는데 둘 다 디지몬 어드벤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안타까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후속작이라는 이름을 안 달고 나왔다면 이 정도의 인기는 누리지 못했을 것이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 자, 오늘은 파워 디지몬은 어떻게 완결이 났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가벼운, 아니 대본량이 전혀 가볍지 않네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저는 파워 디지몬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도 매그너몬을 처음 봤을 때의 금빛과 간지를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최사네라는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캐릭터들이 바보 취급할 때마다 제가 더 분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파워 디지몬 이야기를 더 오래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시간상 여기서 줄여야 할 것만 같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을 기약해보죠. 그럼 저는 이만저만